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블루베리 식재 마스터 3편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블루베리 식재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블루베리 식재를 마스터한 후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농장 조성을 하실 때 크게 두 가지로 조성을 하실 것인데요. 바로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 방법입니다. 물론 두둑 재배의 방법은 여러 형태로 두둑을 만드셔서 재배를 하실 것인데, 여기서는 두둑의 형태를 갖춘 모든 형태의 두둑을 두둑이라는 단어로 칭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특성과, 두 번째로 각각 재배 방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분들에게 두둑이 또는 어떤 분들에게 화분 재배를 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까지 해드리는 모두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둑 또는 화분 재배 방법 중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물어보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 중 더 좋은 재배 방법도 없으며 더 나쁜 재배 방법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재배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살펴서 익히시는 다음에 나와 내 농장 환경에 가장 맞는 재배 방법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농장 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화분 재배나 두둑 재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농장을 개원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배 방법이 가장 잘 맞고 좋은 재배 방법이 될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먼저 화분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분 재배 방법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분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와 있고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화분 재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화분을 고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부 판매상들이 본인들이 판매하는 화분의 종류가 가장 좋아 나무가 잘 자란다고 하는데, 화분의 종류에 따라 나무가 더 잘 자라거나 덜 자라는 경우는 아주 정말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화분을 고르실 때는 단순하게 저렴한 것을 고르십시오. 동일 가격대에서 조금 더 좋은 화분을 고르시는 것은 아주 찬성하는 바이지만, 나무가 잘 자란다고 판단하여 비싼 화분을 고르시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장주 입장에서 비싼 화분은 식재할 나무의 수량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답니다. 저렴한 화분을 골라 나무 특성에 맞게 재배를 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화분 재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장점들 중에 중요한 것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둑보다 수확량이 많습니다. 여기서 수확량이라고 하면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을 말하는데요. 간혹 많은, 아니 거의 대다수 분들이 수확량을 말할 때 나무 한 그루만을 단순 비교를 하시는데, 그 비교는 맞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농장 전체에 블루베리 한 그루만을 식재하여 수확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분은 재식 간격이 두둑 재배보다 훨씬 가까워
동일 면적의 두둑 재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식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둑 재배보다 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화분에만 피트모스와 유기물 등 상토를 채우기 때문인데요. 식재할 수량이 많지 않으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문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식재할 나무 개수 때문에 그 비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리가 용이합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일반에 걸쳐 관리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물관리란 화분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어서 농부가 주고자 하는 물의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관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무를 재배하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량을 체크해가며 관수하는 농가를 거의 보지를 못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두둑보다 잡초도 훨씬 적고 수확 시 수확하는 인부들의 움직이는 동선이 짧아지기 때문에 인건비와 수확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비료 투여나 또 해조 추출물을 관주를 할 때 그 양을 계량하여 농부가 직접 그 양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두더지 피해가 없습니다. 두더지는 화분을 뚫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블루베리 농가에 큰 골칫거리인 두더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성 바이러스에 강합니다. 독립적인 화분의 특성상 흙으로 전파하는 전염병 균들이 전파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동이 용이하여 농장 운영 도중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농장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하시다가 언제든지 하우스를 지어서 하우스 재배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농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도 아주 용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분의 단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수확량이 적습니다. 농장 전체 면적이 아닌 나무 한 그루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화분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 당연히 수확량은 두둑보다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정원 등 아주 작은 텃밭에서는 두둑 재배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한 태풍 시 화분이 쓰러지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전에 화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화분이라는 소재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7년 또는 8년 사이에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둑 재배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두둑 재배의 특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두둑 재배는 크게 어떤 소재이든지 두둑 가장자리를 막아 마치 긴 화분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반 작물을 심듯이 흙을 더두어 자연스레 배수로를 만들고 그 돋은 흙 위에 두둑의 형태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평지에 그대로 올려 심기를 하여 가장자리를 테두리를 만들지 않고 자연스레 처리하는 형태의 등등으로 두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이는 두둑 재배의 형식이라서 통칭해서 두둑 재배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두둑에 식재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두둑 재배를 하신
분들은 피트모스 사용량을 아끼시려고 구덩이를 파서 식재를 하시거나 긴 두둑이라고 하더라도 나무가 있는 부분에만 피트모스 등의 상토를 채워두고 나무와 나무 사이 빈 공간에는 그냥 일반 흙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두둑 재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두둑 재배의 식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태는 전혀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가 않고 두둑을 그 형태를 정하셨다면 나무를 땅 위에 그대로 올려 심기를 하신 다음에 나무 뿌리 주위, 즉 나무 밑둥 주위에는 물론이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빈 공간도 모두 똑같이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혼합된 상토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돈을 아끼려고 나무 주위에만 유기물 등 피트모스를 넣는 것은 뿌리가 아직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1년이나 2년 후 나무가 자라면서 그 뿌리가 자라게 되면 뿌리가 모두 흙으로 뻗어나가서 흙은 산도가 전혀 맞아있지 않는데 뿌리가 흙 쪽에 있어 실질적인 양분 흡수를 하지 못해 결국 나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 품질도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둑 재배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두둑 전체에 피트모스와 유기물을 가득 채워주셔야 두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둑 재배의 장점을 알아볼까요? 첫째, 나무가 화분 재배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물론 방금 제가 두둑 재배 특성에서 말씀드린 두둑 식재전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이죠. 피트모스와 유기물이 화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수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두둑은 기본적으로 하부의 흙에서 수분을 뿌리가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분보다는 관수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둑 재배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경제적입니다. 두둑 재배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두둑 재배는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피트모스와 유기물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농부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적습니다. 화분 재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한 그루만을 단순 비교하면 두둑 재배가 나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지만 농장 전체의 동일 면적에서 나무 수가 화분 재배보다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총 수확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관리, 잡초관리, 수확 등 재배하는 기간 동안 일반에 걸쳐 모든 관리가 어렵습니다. 물 주는 횟수만 적어질 뿐 1회에 물 주는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잡초도 많아지고 수확 시 동선이 불편해서 인건비도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두더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흙과 닿는 부분이 막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더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바이러스 등 감염에 취약합니다. 두둑 재배의 구조상 흙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 등의 전파가 쉽기 때문에 전염성 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화분 재배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두둑 재배가 좋을까요? 이제까지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에게 어떤 재배 방법이 어울릴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이라 참고를 하시고 농가 계절별로 개인적인 성향이나 농장의 상황 등에 맞추어 고르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화분 재배를 권장해 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수익을 목적으로 농장을 운영하실 분들입니다. 화분 재배 장점에서 농장 전체 면적당 수확량이 많다고 하였죠. 두 번째로는 나무 관리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두둑 재배는 관리가 불편하다고 하였죠. 세 번째로 과학 영농을 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두둑의 특성상 물 조절, 관주하는 양의 조절, 비료 투여량 등이 어렵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투여가 가능한 화분 재배가 과학 영농에는 더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둑 재배를 권장해 드리는 분들은 첫 번째, 블루베리 재배가 수익의 목적이 아니신 분들입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식재하지 않으실 분들. 두둑 재배는 많은 양을 식재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원주택이나 취미로 재배하시는 분들. 나무 수영을 갖고 가면서 기르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화분 재배와 두둑 재배의 권장 유형이었습니다. 화분 재배인지 두둑 재배인지 그 결정은 내 농장의 재배 형태나 앞으로의 농장 경영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의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